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4 영원히 가버린 여인 S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가버린 여인 S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43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4 영원히 가버린 여인 S. 하루는 나는 어디까지나 이지적인 S를 보고 내가 레프라 환자라는 것을 고백하였다. S는 레프라 하면서 고지듣지 않는다. S는 자기를 버리지 않은 구실이라고 하면서 믿어주지 않는다. 정말이라면 진찰해보자는 것이었다. 나는 서슴지 않고 환부를 보여주었다. 증상이라고는 궤양이 낳은 흠터밖에는 없었다. 그는 나의 육체에서 지각 마비부를 찾는 것이었다. 좀처럼 못 찾는다. 그는 그리고 신경 비후부를 찾는다. 이것도 못 찾는다. 그래서 나는 오른쪽 팔을 내밀고 지각 마비부를 보여주었다. 땀이 전혀 안 나고 칼로 찢어도 아프지 않는 이 지각 마비부를 본 S는 경악하는 것이었다. 레프라라는 병은 신의 최악한 실책과 큰 과오 중의 하나다. 이 신이 저지른 과오의 죄를 신이 받아야 할 것을 사람이 이 벌을 대신 받아서 문둥이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이다지도 비참한 비극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S는 자기 청춘의 아름다운 로맨스가 없었다는 것을 비탄하는 것이었다. S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하면서 키스의 세례를 나의 얼굴의 구석구석에다 뜨겁게 하는 것이었다. 참 보람있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고 하면서 끝이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 통곡하는 것이었다. S는 나하고의 사랑은 후회하지도 않고 또 원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만 비극의 종말까지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랑하였다는 데에 천지신명에게 대해서라도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S는 나를 찾아왔었다. 중화 300원과 자기의 금반지를 나에게 내밀고서 이 돈으로 병치료에 써달라는 것이며 금반지는 자기의 기념으로 언제까지나 간직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자기가 보고 싶을 때에는 자기를 본 듯이 반지를 보고 눈물이라도 흘려달라는 것과 영원히 행복하기를 빈다는 말을 남겨놓고 어딘가 가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이 찰나에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할까 당황하기만 하였다. 나는 다음 순간 S의 뒤를 따랐다. S는 보이지 않는다. S의 집으로 찾아갔다. S는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신문에 모 여대생이 실연 끝에 음독 자살이란 기사가 있다. 그것은 S가 자살하였다는 보도였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슬펐다. 사람이 살다가 이런 일도 있는가 하는 참개와 자난이
앞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S의 뒤를 따라 자살이라도 하려고 그냥 조양문 앞 북경역을 무작정 떠나버렸다. 라고 챕터 14를 마감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나 난해한 단어에 대하여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는 어디까지나 이지적인 S를 보고 내가 레프라 환자라는 것을 고백하였다. S는 레프라 하면서 고지듣지 않는다. S는 자기를 버리자는 구실이라고 하면서 믿어주지 않는다. 정말이라면 진찰해보자는 것이었다. 나는 서슴지 않고 환부를 보여주었다. 증상이라고는 궤양이 낳은 흠터밖에는 없었다. 그는 나의 육체에서 지각 마비부를 찾는 것이었다. 좀처럼 못 찾는다. 그는 그리고 신경 비후부를 찾는다. 이것도 못 찾는다. 그래서 나는 오른쪽 팔을 내밀고 지각 마비부를 보여주었다. 땀이 전혀 안 나고 칼로 찢어도 아프지 않는 이 지각 마비부를 본 S는 경악하는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지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지적은 이성과 지혜로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레프라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 레프라에서 유래한 일본식 단어로서 나병, 문둥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부라고 하는 것은 병 또는 상처가 나서 아픈 자리, 그리고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걸렸을 때 신체에 나타나는 이상현상, 그리고 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짓무르고 출혈하기 쉬운 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흠터라고 하는 것은 흉터의 방언이 되겠습니다. 지각 마비부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나 근육의 이상으로 몸 전체 혹은 일부의 감각이 저하되거나 없어진 부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는 것, 이것을 경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 누구나 똑같이 자기에게서 멀어져 가겠다는 술책으로 볼 수밖에는요. 더구나 의과대 학생이니 당연히 확인하고 싶은 의욕이 발동하겠지요.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라란 병은 신의 최악한 실책과 큰 과오 중의 하나다. 이 신이 저지른 과오의 죄를 신이 받아야 할 것을 사람이 이 벌을 대신 받아서 문둥이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이다지도 비참한 비극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S는 자기 청춘의 아름다운 로맨스가 더럽다는 것을 비탄하는 것이었다. S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하면서 키스의 세례를 나의 얼굴의 구석구석에다 뜨겁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고 구원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하게 나쁜 것, 이것을 최악이라 하죠. 그리고 실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깨나 방법, 그리고 과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허물, 그리고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비참한 일이나 사건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 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남녀 사이의 달콤한 사랑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탄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며 탄식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스라고 하는 것은 성애의 표현으로 상대의 입에 자기 입을 맞추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몰아치는 비난이나 공격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S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죠. 하니 인간을 창조했다는 신마저 원망할 수밖에요. 신의 권위도 부정하고 싶겠죠. 그러나 S는 참 이성적이었던 학생이었나 봅니다. 끝고 맺음이 확실한 것을 보면은요.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람있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고 하면서 끝이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 통곡하는 것이었다. S는 나하고 사랑은 후회하지도 않고 또 원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만 비극의 종말까지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랑하였다는 데에 천지신명에게 대해서라도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수록하고 있는데, 좀 아리까리한 것은 알에 비하여 육체적인 매력에 푹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극의 종말까지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랑하였다는 데에 천지신명에게 대해서라도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랑했다는 것을 천지신명에게 떳떳했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높여 슬프게 서럽게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의 육체 관계가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S는 나를 찾아왔었다. 중화 300원과 자기의 금반지를 나에게 내밀고서 이 돈으로 병치료에 써달라는 것이며, 금반지는 자기의 기념으로 언제까지나 간직하여달라는 것이었다. 자기가 보고 싶을 때에는 자기를 본 듯이 반지를 보고 눈물이라도 흘려달라는 것과 영원히 행복하기를 빈다는 말을 남겨놓고 어딘가 가버린 것이었다. 나는 이 찰나에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할까 당황하기만 하였다. 나는 다음 순간 S의 뒤를 따랐다. S는 보이지 않았다. S의 집으로 찾아갔다. S는 없다는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 화폐라는 뜻이 되겠고,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하는 것, 그리고 찰나라고 하는 것은 찰나의 비표준어로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황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의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해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이것을 당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매우 짧은 동안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운 시인도 참 무심합니다. 어제 그렇게 헤어졌으면 S가 찾아오기 전에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을 텐데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하긴 하나운으로서도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난감했겠죠. S의 행동으로 비추어 볼 때 진솔한 사랑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모 여대생이 실연 끝에 음독 자살이란 기사가 있다. 그것은 S가 자살하였다는 보도였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슬펐다. 사람이 살다가 이런 일도 있는가 하는 참괴와 잔한이 앞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S의 뒤를 따라 자살이라도 하려고
그냥 조양문 앞 북경역을 무작정 떠나버렸다라고 챕터 14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러브스토리인 듯 싶습니다. 하나훈 시인은 그렇게도 많이 시도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한 자살을 한순간에 이뤘으니 말입니다.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 S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만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실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애의 실패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음독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창피스럽고 부끄러이 여김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다 이루지 못하여 죽은 뒤에까지 남은 한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나라 때는 제화문으로 불리웠으나 명나라 때 성루, 옹성, 존루를 재건한 후 조양문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든지 혹은 어떻게 하리라고 미리 정한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챕터 14를 정리해보자면 S에게 자신이 나병이 있다고 고백하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는 투로 나병 증세를 찾아보았으나 흉터만 있을 뿐 겉으로는 멀쩡하니 나로부터 멀어지겠다는 술수가 아니냐고 하자 땀이 나지 않고 찔러도 감각이 없는 부분을 보여주자 의학도인 S는 인정하고 낙담에 찬 모습으로 달아나다시피 사라졌다가 다음날 나타나 중국 돈 300원과 반지를 주면서 치료비에 보태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반지를 보면서 울어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는 실연당한 여대생이 음독 자살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 여인이 바로 S였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운이 셋이서 같이 결혼하고 신방을 꾸미고 싶다던 엉뚱한 꿈까지 꾸며 아꼈던 한 여인이 영영 볼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07화는 하나훈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5 몸부림치는 백목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프랑스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월 20일 출간될 예정입니다. 성원해 주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알차게 꾸미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